좀 기다리면은 곰탕이 거칠까 했는데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완전 그대로고요. 보이던 곳도 오히려 약간 조금 더 흐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구름이 있는 쪽은 이 안개가 이렇게 강한 바람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은 굉장히 장관입니다. 지금 좀 멋있네요. 다음에 또 인연이 있으면 오겠죠. 대하산 좋은 산이니까. 제가 지금 내려가는 피아골 코스, 여기는 조금 더 경사가 있어요. 네, 좀 짧은 대신 좀 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조금 더 힘들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올라갈 때 덜 힘든 게 좋은 사람, 뭐 내려갈 때 이제 덜 힘들게 좋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올라갈 때 조금 더 덜 힘들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밀제가 제가 올라온 밀제 코스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는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네. 전망도 여기보다는 일단 윗부분은 전망이 좋았고, 네. 그래서 밀제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약간 힐링하면서 전망도 조금 더 보면서 그렇게 편하게 오시려면 밀제 코스, 조금 더 운동이 되고 약간 짧은 거 원하시면 여기 피아골, 네, 여기 피아골 코스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진짜 맑아요, 그죠?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보여. 좋습니다. 개우물이 너무 맑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물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큰일 날 것 같을 때 아니면 안 먹는 게 좋긴 합니다만 또 참지 못해버렸군요. 너무 맑아서 한번 먹고 싶었어요. 무릎까지 담궜는데 아직 몸을 담그기에는 오늘이 좀 덜 덥기도 했고 온몸을 담그기에는 물이 좀 찹니다. 네, 좀 차요. 무릎까지는 뭐 거의 문제없이 담글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물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7월 8월 되면은 완전 이제 여기서 수영하면 너무 시원할 것 같아. 몸을 담글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담글 수는 있는데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명분이 명분이 없습니다. 뭔가 명분이 있으면 한번 무리를 해서라도 수영을 한번 해볼 텐데 명분이 없네요. 뭐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공약 하나 걸죠. 뭐 이번 가을까지 구독자 1000명 되면 제가 그 가을에 그 얼음장, 가을에 계곡물 얼마나 차가운지 아시죠? 들어가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겨울까지는 좀 무리고, 제가 뭐 은하 같은 특수부대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겨울 입수는 겨울 입수 나중에 뭐 하죠. 뭐 한 뭐 100만 명 되면 평생 안 하겠네. 어쨌든 겨울 입수는 100만 명 되면 하고 1000명 되면 가을 입수 하겠습니다. 가을 입수. 과연 가을까지 1000명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조물액이라서. 여러분이 저를 입수시키고 싶으시면 열심히 주변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1000명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제가 맞다, 제가 1000명 되면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구상은 많이 해놨는데 한 뭐 900명, 800명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1000명 되면 딱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제 발을 쪼았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대하산 산행 아주 잘 끝마쳤습니다. 네, 그럼 종합평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관 부분, 용축폭포, 뭐 무당소, 여기 월영대까지 굉장히 계곡들이 아름답고 예쁘고 물도 맑고 자연에서 굉장히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용축폭포 같은 경우에는 문경 8경 중에서도 최고라고들 하죠. 개인적으로 용축폭포가 엄청나게 인생에서 최고의 풍경이다 이렇기에는 조금 호들갑스러운 느낌이, 특히나 아무래도 유명한 이유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지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축폭포 외에도 아름다운 계곡이 중턱까지, 민지 쪽 코스 같은 경우에는 계곡이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대나무 숲과 노송들이 눈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오늘은 안개가 까서 모두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정상부 쪽에 가면 또 멋진 암석들이 이렇게 반겨줘서 뭐 이 대하산이 엄청 크거나 엄청 높은 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풍경을 보여줬기에 명산으로 채택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리 부문. 저는 소리 부문에서 감동을 진짜 받았는데요. 지금도 들리시나요? 이 새소리? 새들이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지저귀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정말 가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계곡 물소리도 계속 이어져 있고 산행 끝까지 귀가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미도 뭐 특별히 어렵거나 재미있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내내 풍경이 좋아서 좋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원한 산인데 특히나 이제 피아포 쪽으로 오르면 거의 정상부까지 계곡이 이어져 있고 그늘도 잘 져 있어서 그 산행하는 내내 거의 옆에서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고 산행하는 정도, 이제 시원하게 산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약간 구름 낀 날은 약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추워서 바람막이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도 약간 서늘한 그 정도입니다. 괜히 여름 명산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문화면이죠. 일단 멋진 계곡과 소, 그리고 폭포 등이 있어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그다지 그 지형에 알맞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대하산에 있는 이야기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마귀알미 통시바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거는 약간 대하산의 이야기라고 또 하기에는 둔덕산의 영역에 있고, 물론 이제 대하산과 둔덕산 사이에 있는 바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대하산에 뭐 무슨 사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재미있는 대하산만의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살짝 아쉬운 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기타 부분입니다. 일단은 대중교통으로는 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못 와요. 택시를 마지막에라도 타야 됩니다. 근데 자차를 이용해도 뭐 수도권에서는 2-3시간이면 막히지 않는 2-3시간이면 도착하는 산이고, 전국으로 따졌을 때도 위치상 중심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치면에서도 좋은 산이고, 그리고 주차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주차장 말고도 될 때가 많아서 거의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성수기 때는 확실히 받으세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밑에 식당이 지금 비성수기라 그런지 아예 열지 않으시는 곳. 어차피 근데 자차로 오시니까 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또 약돌 한우, 약돌 돼지, 그리고 뭐 송어, 계절에 따라서 송어 괜찮죠. 근데 여름에는 또 송어가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대하산 상행 아주 잘 했고요. 정말 괜히 여름 명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한여름에 와도 시원하게 힐링하듯이 산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산행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 하산하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자연에 오면, 산에 오면 너무 기분도 좋고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자연이 우리한테 정말 많은 것을 주는데 자연한테 다시 돌려주진 못할지언정 이렇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폐쇄된 그리고 약간 관광 자원화 이렇게 해놓은 가은역입니다. 식당이 감성 있고 좋네요. 명동 야식이래. 이렇게 쬐끄맣게 이렇게 철로를 해놨어요. 귀엽게. 너무 귀엽다 이거.
꼬마 기차가 다닐 법한, 지금은 약간 관광지가 된 옛 가은역, 문경의 가은역입니다. 정감 있는 느낌. 아, 여기가 또 탄광촌이었나봐요. 광보의 행복밥상, 요런 게 있네요. 광산이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시장이 있었고, 아직 제대로 된 큰 철길이 있네요. 제대로 된 큰 철길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끊어진 철길이 남아 있네요. 여기는 카페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카페는 아직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근데 여기 근처에 이 다방도 굉장히 옛날 건물에다가 정감 가는 이 건물들이 있습니다.